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또 다른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도 투자라는 복잡한 도로에서 여러분의 계좌에 그린라이트 켜드릴 수익 신호등 진행을 맡은 김하신입니다. 저희 수익 신호등 방송에서는요. 앞으로 매주 평일 오후 2시부터 5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오늘장 주요 시황 이슈를 확인하고 또 투자의 신호등이 돼주실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핫했던 이슈 그리고 관련주들이 엑셀을 밟고 더 나아갈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고 여기서 멈출지 전문가님께서 초록불 빨간불로 신호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나기 전에요. 전문가님이 준비해 오신 종가 베팅 종목을 공개하고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오로지 수익 신호등 시청자 여러분들만을 위한 바로 히든 종목이죠. 부스터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종가 베팅 종목부터 부스터 종목까지 알차게 준비해 오신 오늘의 전문가님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김정철 본부장님은요. 은행, 증권사, 연기금 펀드 매니저 등 기관을 두루 경험한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고 현직 운용력이자 최고 투자 책임자이십니다. 성장형 가치 투자와 실전 매매 수익률을 중심으로 톡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랜 경험으로 글로벌 시황과 업종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종목의 매매 타이밍까지 도와드린다고 하는데요. 특히 교육 VOD를 위주로 홀로서기를 도와주는 베스트 드라이버이십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 김동호 팀장님은요. 현직 국내 선물, 해외 선물 프랍딜릭 팀장으로 해외 주식, 또 국내 선물, 해외 선물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누적하는 트레이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전문가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또 종목들에 대한 수익도 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이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입니다. 역시나 2차 전지주 갖고 계시죠? 에코프로비엠 2월 8일에 매수하셔서 지금까지 무려 136.65%라는 수익을 달성하셨습니다. 오늘도 포스코 그룹주 역시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 포스코 홀딩스도 역시나 갖고 계시면서 2월 22일에 매수하셔서 지금까지 30% 가까운 수익을 내고 계시고요. OCI 또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로 지난주 수요일 방송 이후에 또 노란톡방 안에서 대응 전략 알려주시면서 15%가 넘는 수익 실현을 또 했던 종목입니다. OCI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로 21.07%의 수익을 내고 계시고 또 우주항공 관련주죠. 한국항공우주 4월 5일에 매수하셔서 11.16%의 수익, 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로 SNS텍도 무려 16.65%의 수익, 하이브 엔터주죠. 1분기 실적 발표가 또 기대되는 종목으로 하이브도 무려 8.7%라는 수익을 내셨습니다. 보이시는 이 수익률표는요. 오로지 수익 신호등 방송에만 갖고 오셨던 종목으로 방송만 열심히 보셨더라도 이 종목으로 모두가 다 수익을 내실 수 있었는데요. 또 다음으로 매도하신 수익률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마리서치, 리오프닝 관련해서 또 의료기기 관련주죠. 4월 4일에 매도하셔서 14.36%를 여러분과 함께 수익을 나눴고요. SPG 로봇 감속기 관련주로 3월 31일에 매도하셔서 무려 85.71%라는 수익을 내셨습니다. 또 인텔리안테크 또 분할 매도하셔서 3월 29일, 3월 22일에 각각 14.36, 13.75로 합산해서 30% 가까운 수익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지금 이런 수익률표 보면서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는요. 계속해서 QR코드 나오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화면에 가져다 비추시기만 하셔도 노란 톡방 입장 링크가 뜨니까요. 그 링크 꾹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이런 수익 같이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또 핫했던 이슈 두 가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바로 첫 번째 이슈입니다. 중국 정부가 철강 생산량 축소 계획으로 국내 철강주가 수혜를 입을 거란 기대감과 철강 생산량 회복과 유통 가격 상승으로 업황 개선 기대감도 반영되면서 철강주가 오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과연 매수 기회일지 잠시 뒤에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스페이스X의 우주선 스타쉽이 발사 승인을 받고서 오늘 최초로 발사 시험 비행에 나선다는 소식과 더불어 또 국내 통신 3사의 사업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소식까지 있는데요. 500억을 투자해 전남의 발사체 단조립 입장을 세립한다는 소식에 또 우주항공 관련주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방법은요. 문자 방법인데요. 샵 3989번으로 김본 이렇게 두 글자만 입력해서 보내주셔도요. 저희가 노란톡방 입장 링크 빠르게 보내드립니다. 그 링크 꼭 누르시고 100원 유료로도 입장해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QR코드는요. 저희 수익시도 등 방송 안에서만 생방송 중에서만 생성이 되는 아주 소중한 QR코드입니다. 방송이 끝나면 바로 닫히기 때문에요. 지금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화면에 가져다 비추시기만 하셔도 노란톡방 입장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 꼭 누르시고 무료로 입장하셔서요.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수익 낼 수 있는 두 종목도 챙겨 오셨으니까요. 그 두 종목에 대한 또 종목명과 또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모두 다 노란톡방 안에서 제공해 드리니까요. 받아가 보셔서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이 QR코드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팍스 김정철 본부장이라고 검색하시면 제일 윗상단에 성장형 가치 투자라고 보이는 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안전벨트 단단히 매고 노브레이크, 노후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2차 전지로 인해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들이 이번 주에는 오를 수 있을지 기대해보며 또 투자의 교통체증을 해결해 주실 김정철 본부장님 화상통화로 연결했습니다. 네, 본부장님 들리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한 번 더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 자체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안에 쪽 소리가 좀 울리는데요. 네, 좀 안에 기술 쪽에서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이게 안 울리네요. 네, 됐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매매 종합을 좀 보시면은 오늘 또 외국인 기관이 팔고 있는 날입니다. 근데 개인 투자도 열심히 사고 있는 날이고, 근데 개인 금융 투자가 꽤 많이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시장이 올라오면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사실 전체적으로 환율을 자체를 봤을 때도, 환율을 한번 볼게요. 환율을 봤을 때도 오늘 사실은 매도가 맞습니다. 오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4일 날, 그다음 13일, 14일 날 우리나라가 원화가 급격한 강세를 거뒀다가 이게 갑자기 오늘 또 15원 넘게 튀어버렸어요. 원화가 약세가 된 거죠. 근데 좀 원화 약세가 오늘 좀 상당히 깊습니다. 오늘 1%가 없는 원화 약세인데, 이거는 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밤에 미 증시에서 지난 금요일 날 미 증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단 미국 금융주들 시점 발표가 있었죠. 네,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지표랑 그다음에 이제
고용 지표 그다음에 뭐 각종 지표들이 좀 있었는데 지표들이 좀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오니까 즉 뭐다? 이거 다시 또 금리 인상 추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이 생긴 거죠. 의문이 생겼는데 이제 실제로 배드워치에서 이제 6월달 FOMC, 6월달 이번 달 말고요. 6월달에 FOMC 회의 때 어떻게 확률이 변했냐면 금리 인상 금리가 그러니까 두 번이면 25bp로 두 번을 인상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 인상할 확률이 4%에서 17%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말은 즉 달러가 살짝 반등했다는 얘기인데, 근데 우리나라 원화가 특히 약세란 말이에요. 이유는 뻔하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금리 차는 이번에 FOMC 회의로 금리가 오른다면 2% 차이가 납니다. 3리 금리 차. 자, 2%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까지 사태를 키워오는 거는 한국은행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데 한국은행의 지난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드리자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원화가 약세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원화가 약세가 한국은행이 원화 약세를 유도하면서 결국은 우리나라 증시가 외국인 수급이 안 들어오게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매수해서 지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한국은행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 보시면 요건 이제 제가 좀 지난번 딴 방송에서 했던 건데, 탁성규 TV에서 했던 거예요. 탁성규 TV에서 했던 건데, 지난번 금리통화에 금리 동결을 했고요. 근데 비둘기파인 주상영 의원하고 박정희 의원이 이분들이 이제 사실상 거의 주도를 했죠. 금리 동결, 비둘기파적인 통화 완화적인 거를 계속 주도했고요. 이분들 근데 4월 20일 날 임기가 끝나요. 근데 마지막 임기 끝날 때까지 뭘 싸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요, 진짜? 우리나라 증시가 안 간다니까, 이렇게 하면. 적극 탄력을 받아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해가면서 지금 증시를 올리고 있는 건데,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덤비지를 못해요. 이렇게 원화가 안 좋게 된다면.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가 금리를 안 올리고 있기 때문에. 왜 안 올립니까? 부동산 때문에 안 올리죠. 왜냐면 뻔하죠. 대출하는 사람, 영끌하는 대출하는 사람들, 영끌 대출자들은 정책으로 커버가 가능해요. 근데 이런 것도 안 하잖아요. 아예. 부동산 값 떨어질까봐 아주 난리인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참 우리나라는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여튼간에 현재 지금 주식시장 이제 그런 상태고, 오늘 전체 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이제 상승 반전하고 있습니다. 상승 반전하고 있는데 개인의 힘으로 좀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개인의 힘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했다가 다시 돌리는 그런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수급 시간대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하루 수급 코스피 같은 수급을 보시면은 개인은 계속 사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은 계속 팔고 있는데 개인 매수량이 좀 늘어나면서 낙폭을 줄이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개인이 점점 더 많이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이 분명히 건전하게 올라온 장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 뭐냐면 조금씩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나가시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제가 계속 예상했던 지수 흐름에서 제가 이제 2600 10포인트 코스피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 드리고 있는데 2600 10포인트까지는 아직 조금 남았어요. 근데 코스닥은 이 목표치를 이미 달성을 했어요. 달성을 했고, 제가 903.5포인트까지는 급등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903.5를 넘어섰습니다. 넘어섰고 지금 940포인트를 갈 거냐. 근데 저 940포인트 가기 쉽지가 않다. 올해 코스닥 조금 더 조심하자.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청자 여러분들 좀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정철 본부장님께서 금리 동결로 인한 원화가 지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장이고 또 미국 금융주들의 괜찮은 실적 발표 소식과 더불어 앞으로 금리 인상을 2번 정도 더 인상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이 유독 또 코스피와 코스닥을 지금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얘기는 노란톡방 안에서 다 관련 자료 다 올려드립니다.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화면에 가져다 비추시기만 하셔도요. 노란톡방 입장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 꾹 누르시고 무료로 입장하시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오전에도 핫했던 이슈들 또 테마들에 관한 기사들까지 다 올려드렸고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이런 시황 분석, 업종 분석도 다 노란톡방 안에서 정보 다 제공해 드립니다. 이런 정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입장하셔서 다 받아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정보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지난주 수요일에 저희 방송에 나오시고 나서 노란톡방 안에서는 또 수익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OCI랑 또 AP 위성으로 노란톡방 안에서 또 대응 전략 세워주시면서 15%가 넘는 수익을 각각 또 챙겨가셨는데요. 수익률표를 보면요.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수익률표입니다. 이 외에도 정말 종목이 많은데 지금 보이시는 이 수익률표는요. 오로지 수익신호등 방송에만 갖고 오셨던 종목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홀딩스는 2차 전지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죠. 에코프로비엠 2월 8일에 매수하셔서 역시나 136%가 넘는 수익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30% 가까운 수익을 내고 계시고요. OCI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로 21.07% 지난주에 또 노란톡방 안에서 또 매도하셨어요. 그래서 노란톡방에 계셨던 분들은 15%가 넘는 수익을 또 챙겨 가셨고요. 또 한국항공우주, 우주항공 관련주로 11.16%의 수익, 또 하이브, 지난주에 또 종가 베팅 종목으로 수익 신호등에 가지고 오셨던 종목입니다. 역시나 이번 1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엔터주죠. 하이브 역시 선취매하셔서 지금까지 8.7%라는 수익을 내고 계시고 또 대우조선해양, 조선주도 미리 또 선취매하셔서 11.16%라는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또 이어서 매도하신 수익률표도 봐야겠죠. 파마리서치 바로 리오프닝 관련해서 의료기기 관련주로 4월 4일에 매도를 하셔서 15%에 가까운 수익을 또 내셨고 SPG 로봇 감속기 관련주로 3월 31일에 매도하셔서 무려 85%라는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안겨드렸습니다. 인텔리안테크도 분할 매도하셔서 각각 14%, 13%라는 수익을 내셨는데 전문가님 수익 리뷰 좀 도와주시죠. 네, 내용을 좀 잘못 전달하시면 안 되는데 자꾸 잘못 그 수익률 할 때요. 저랑 얘기를 좀 하고 하세요. 에피성 손절했어요. 에피성은 손절하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절하고 나서 지금 현재 수익 전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정보도 있지만 TCC 스틸이 제일 수익률이 가장 큰데 여기서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에서 TCC 스틸도 물론 얘기는 드렸지만 제가 풀시리티지 한방에 기막힌 투자 방송에서 TCC 스틸을 정확하게 공략을 했기 때문에 이 방송에 수익률을 안 넣었어요. 억지로 안 넣었는데 TCC 스틸 같은 경우는 235% 수익 중이에요. 235% 수익 중입니다. 여러분 현재 235% 이제 수익 중에 있고 오늘 또 12%까지 갔고요. TCC 스틸 같은 경우는 오늘 차장 이슈도 같이 엮으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수익률 얘기하실 때 이제 MC님이 약간 영혼 없이 좀 안 보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파마리서치 얘기했다가 좀 되게 죄송스러운 게 파마리서치는 제가 8만 원대 후반에 매도했거든요. 8만 원대 후반에 아마 매도했는데 8만 6천 원에 매도했죠. 지금 98,900원. 오늘 10만 원까지 찍었어요. 오늘. 매도하고 더 갔죠. 지금. 더 가서 이거는 딱히 자랑한다기보다는 자랑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지금 이거는. 자랑을 좀 못할 것 같습니다. 파마리서치는. 왜냐면 매도하고 지금 더 가버려가지고 이걸 굳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제가. 그리고 OCI는 현재 보유 중에 있습니다. OCI는 1차로 매도했고요. 현재 OCI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 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 현재 꾸준하게 수익 중에 현재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같습니다. OCI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이렇게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OCI. 자, 한번 제가 톡방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내용을 한번 그대로 그 전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OCI 전략 내용 이제 얘기 드린 거고요. OCI 전략 보시면 OCI가 제가 보시면은 10만 8천 원에 1차원가까지 잡고 2차원가까지 11만 8천 원 잡아놨는데 OCI가 지금 11만 오늘 8천 원 거의 도달했어요. 거의 도달했고 OCI가 뭡니까? 태양광 관련있죠. 태양광인데 미국이 이제 워낙 중국 의존도가 태양광이 높기 때문에 이걸 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나라 OCI 쪽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미국 하는 짓을 보면 좀 약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태양광 쪽 신재생 쪽은 우리나라 좀 수혜받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요.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3월 13일 날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3월 13일 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건데 이건 또 열심히 얘기를 안 하네요. 또. 그러니까 지난주 방송이죠. 지난 수요일 방송. 지난 수요일 방송 돌려보세요. 여기 보면 2023년 4월 12일 수익 신호등 이렇게 써졌잖아요. 그렇죠? 써졌죠? 이날 방송에 제가 종가 베팅으로 뭘 가지고 나왔죠? 하이브. 하이브 가지고 나왔잖아요. 하이브 어떻게 되는데요? 하이브가 그대로 급등했습니다. 하이브가 이날이거든요. 이날 좀 올라와서 근데 이 방송 중에 이 방송을 좀 보는 분이 좀 많나 봐요. 얘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주가가 폭등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종가 베팅주로 제가 얘기하고 있는 도중에 하이브가 순식간에 한 4%를 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종가가 공략하기 쉽지 않아가지고 하실 분들만 하라고 했는데 그 뒤로 또 추가로 그 다음날 5%, 그 다음날 7%,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쭉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강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뭐가 강하냐면 확실히 이제 엔터주가 좀 강한데 특히 하이브가 재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내용까지 현재 제가 여기서 수익률 리뷰 요걸 중점으로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 물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아직도 보유 중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아직도 보유 중입니다. 이 수익 리뷰를 할 때, 이게 보유 중인 종목은, 현재 아직도, 보유 중이다라는 얘기를 좀 정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수익을 확정했다, 이런 얘기 하면은, 매도한 것 같잖아요. 매도한 것 같은 얘기를 자꾸, 그러니까 보유 중인데 자꾸 매도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 좀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이거 차라리 수익률 리뷰를 길게 하지 마시고, 저한테 넘겨주세요. 차라리 제가 할게요, 제가. 왜냐면, 오해를 사는 말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거 수익 확정은 아직 아니잖아요. 보유 중인데. 보유 중이잖아요. 에코프로비엠은. 그래서 이거는 수익률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헷갈리실 차라리 제가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수익률표를 보면요. 정말 높은 수익을 내고 계셔서 저도 더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에 언급을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전문가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죠? 다음번에는 전문가님께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TCC 스틸도 지금 방송 중에 갖고 오시진 않으셨지만 TCC 스틸로도 지금 무려 누적 수익률이 235%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종가 베팅 종목으로 갖고 오셨던 하이브도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수익 여러분들도 함께 내실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는요.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요. 화면에 가져다 비추시기만 하셔도 노란톡방 입장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 꾹 누르시고 무료로 입장하시면요. 엔터주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주들로도 지금 수익을 내고 계시지만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두 종목도 챙겨 오셨습니다. 이 두 종목에 관한 또 종목명과 또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까지도 노란톡방 안에서 다 제공해 드리니까요. 다 받아가 보셔서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꼭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로도 이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김본 이렇게 두 글자만 입력해서 보내주셔도요. 저희가 노란톡방 입장 링크 빠르게 보내드리니까요. 그 링크 꾹 누르시고 100원 유료로도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또 이슈에 대해서 또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중국 정부가 철강 생산량 축소 계획으로 국내 철강주가 수혜를 입을 거란 기대감과 또 철강 생산량 회복과 유통 가격 상승으로 업황 개선 기대감도 반영되면서 철강주들이 오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강금속 관련주 지금 접근해도 괜찮을지 전문가님 초록불일까요? 빨간불일까요? 네, 일단 초록불입니다. 초록불인데
트롯불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트롯불이지만 약간 조건을 좀 거둔다면 철강만 가지고는 안 돼요. 철강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2차전지하고 철강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는 회사들이 너무 많고, 오늘 대표적인 게 바로 포스코 그룹주들이 대부분 다 그런 종목이지 않습니까? 참고로 포스코 홀딩스는 저희가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서 여러분 이 수익 신호등 이 시간에서 종가 베팅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 포스코 홀딩스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 수익률이 그냥 어마무시합니다. 이 종목을 이렇게 수익을 거둘 정도는 사실 저도 몰랐어요. 이 포스코 홀딩스가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나서 30%까지 수익을 한번 찍었거든요. 찍고 지금 현재 수익률은 좀 어느 정도 한 20% 후반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오늘 가다가 좀 밀렸잖아요. 잠깐 밀렸잖아요. 그렇죠? 잠깐 밀렸으니까 제가 봤을 때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약간 상승폭 오늘 신고가 냈다가 신고가에서 살짝 밀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포스코홀딩스가 29% 수익 중이네요. 29%. 네, 여러분 29% 수익 중이에요. 포스코홀딩스 시가총액이 몇십 조짜리인데, 예, 이제 여러분들 시장 여기서 가지고 나오고 이렇게 수익이 나는데 이런 종목들 위주로, 그러니까 2차전지 이슈가 있고 포스코홀딩스는 2차전지 수산화 리튬 플러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철강도 있지만 거기에 추가로 자회사들이 양극재도 하고 있고 자원개발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완전 2차전지 라인업이 딱 잘 되어 있는 회사잖아요. 그리고 오늘 올라왔던 이 TCC 스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TCC 스틸도 지금 이것도 현재 보여주는 종목인데 이거 뭐 지금 수익률이 너무 230%를 넘어가기 시작해서 저희 이거 5일 이동평균선 대응하거든요. 5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깨지면 매도해요. 근데 한 번도 안 깨고 지금 쭉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목표가를 지금 현재 급등한 종목 목표가를 잡으면 안 돼요. 목표가 잡으면 안 되고 확실히 꺾이는 시점을 이동평균선으로 기준을 잡고 대응하시면은 매매가 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TG스틸 같은 경우는 원래는 철강도 하지만 니켈 도금 강판 쪽을 하기 때문에 원통형 배터리에 그 원통을 만들 때 그 안에 원료로 쓰이는 니켈 도금 강판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기도 하고 이게 추가로 또 뭐 어떤 관련주기도 합니까? 철강 관련주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근에 철강이 왜 괜찮냐? 중국이 워낙에 상태가 안 좋으니까 중국이 뭐 이렇게 상태가 워낙 안 좋으니까 이제 또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자, 중국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 기대감으로 지난주에 중국이 2,339조 원 지출을 관련해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요거 하나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지난주에 뭐가 많이 올랐었냐면 보통 현대건설기계랑 인프라 투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 현대투자 인프라코. 네.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현대투자 인프라코어는 급등할 만하죠. 왜냐하면 중국 굴삭기 판매량이 제일 많은 회사가 어디입니까? 현대투자 인프라코어예요. 그래서 현대투자 인프라코어는 굴삭기나 기계차 쪽 중장비 비중이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요. 현대건설기는 인도 의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승 탄력은 현대투자 인프라코어가 더 좋았겠죠. 지난주에 이 뉴스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이제 오늘 뉴스 나온 건 뭐냐면 미국의 한국산 냉연 간판 상계 관세를 미소마진 판정을 했어요. 미소마진이 뭐냐? 미소마진이라는 건 산업의 피가 미미하기 때문에 반덤핑 조사를 이게 종결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미소마진 판정이 나왔으니까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는 이제 반덤핑을 조사하는 것은 그만하겠다라는 내용. 그 다음 이제 종결로 이어지는 수순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반덤핑이었습니까? 네, 진짜 지금까지 반덤핑이었습니다. 반덤핑. 진짜 미국 진짜 해대도 너무하는데 반덤핑이었어요, 반덤핑. 미국 2015년부터 반덤핑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진짜 저는 참 그런 게 미국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2015년부터 철강을 옥죄고 있었어요. 계속. 무려 8년 동안 지금 이걸 질질 끌어가지고 이제서야 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우리나라가 철강을 만들어서 미국에 잘 팔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너네 이거 반덤핑이야. 너네 관세 받아 그냥. 관세 내고 팔어 너네. 관세 두세 배 내고 팔어.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이 8년 동안 했단 말이야. 진짜 이 미국이 우방인지 이게 도대체 적국인지 모를 정도의 지금 행보죠. 최근에 행보는. 요거 8년 동안 했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이제 견제를 하고 있는데, 한국 견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같은 맥락에서 저는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철강 얘기를 드리긴 하겠지만, 업황 회복 기대감으로 철강이 오르고는 있지만, 미국의 관세 부담도 해소가 돼서 철강이 좋아진다고 하지만,
요거 하나가 풀리고 다른 걸 또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근데 미국의 이런 행보가 전반적으로 한국을 견제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2015년부터 철강을 비롯해서 코로나 상황 때는 뭘 견제했냐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가지고 중국에 너네 공장 있잖아. 중국에 공장 있으니까 너네 중국에서 팔지 마. 중국에다가 중국 업그레이드, 장비 업그레이드 말고 중국 공장에 있는 거 다 철수해라고 계속 규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2차 전지까지. 최근에 IRA법의 주 내용이 뭐냐면 원래 우리나라가 잘 팔고 있었는데 너네 한국이 갖고 있는 2차 전지 소재, 원료, 부품, 장비는 일단 미국에서 만들어. 안 그러면 너네 보조금 안 줄 거야. 라는 식으로 계속 했다가 그걸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게 IRA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래 제대로 잘 해도 그냥 잘 팔고 있었는데 미국이 제재를 했는데 그 제재가 정도가 예상보다는 좀 괜찮아서 이걸 호재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두 대 때릴 거 한 대밖에 안 때려가지고 호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리고 이제 2차전지까지 이제 원래 중국을 견제하는 게 미국의 정책 목표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이 정도면 거의 중국을 견제하는 게 한국을 견제하는 거예요, 거의 한국 견제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과거에 일본 프라자비 때 일본이 미국 일본 패권 분쟁이 있었을 때, 미국하고 일본 패권 분쟁이 있었을 때 미국이 일본을 때려가지고 결국 프라자비로 일본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그 뒤로 이제 미국이 일본을 딱 누른 다음에 다시 또 쭉 올라왔잖아요. 그와 비슷한 전개입니다, 지금 보면. 그러니까 거의 일본의 프라자비 때와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몰고 있어요, 계속.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일본과 미국은 다시 손을 잡았고요. 자, IRA법에서 원래 FTA를 체결한 국가들만 그런 보조금 혜택을 주기로 미국이 했거든요. 근데 그래놓고 일본은 FTA 체결도 안 했는데 일본은 그냥 다 혜택을 줘버렸어요, 미국이. 그리고 현재 미국과 일본은 반도체 합작 회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누굴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하고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하고 별로 관심 없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이 문제지, 지금. 계속 한국만 건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한국만 건들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도.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한국이랑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국이 중국의 경제 의존도가 있다 보니 한국을 완벽하게 미국이 봤을 때는 중국을 이제 배제시키고 싶은데 한국을 완벽하게 컨트롤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과 중국을 이제 같이 따져봐서 이제 같이 규제하려고 하는 그런 발상입니다. 제가 봤을 때. 한국이 이거 어디서 또 우리가 그걸 알아볼 수 있냐면 한국이 수출한 체코 원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을 수주했거든요. 근데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걸었어요. 너네 우리 거 기술 썼어. 너네 로열티 내놔. 너네 이거 체코 원전 너네 지금 안 돼. 근데 이게 정확히 따지면요.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 한수원이라고 하죠. 87년에 웨스팅하우스하고 기술 전수 계약을 이미 맺어놓은 거예요. 그 97년에 라이센스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에 APR 1400 원자로에 대해서 설계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 이게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한수원하고 원래 이제 기술 관련 협상을 했었어요. 근데 기술 관련 협상을 했었다가 이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을 웨스팅하우스가 인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이거를 딱 인수하고 나서 컨버스천 엔지니어링 기술도 우리 거야. 그러니까 너네 이거 로열티 내놔. 우리가 우리나라하고 한수원은 이거 우리 예전에 계약했던 거예요. 다 지금 다 기술전수 계약했어요. 근데 그거는 너네 국내에서만 지을 때만 해당되는 얘기야. 해외에 지을 때는 안 돼. 라고 지금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미국의 주장이 틀린 얘기는 아닌데 지금 요런 부분은 무슨 얘기를 말하느냐. 현 정부가 원자력을 밀어가지고 원자력에서 계획이랑 이거 다 발표했잖아요. 얼마나 알아보지도 않았으며 이거 어차피 웨스팅하우스가 다 소송 걸 건데 이거 안 알아보고 했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저 오늘 이제 그러면 원전 관련 주제 그럼 왜 오르느냐. 두산 에너빌리티, 우진, 그 다음에 오르비텍, 그다음 오늘 한전 KPS가 오늘 상당히 많이 오르는데
요거를 그냥 차라리 미국이 체코 원전, 너네 체코 원전 니네가 수주했잖아. 그거 우리랑 같이 해, 그냥. 야, 니네 돈 받으면 우리 나한테 로열티로 좀 내놔. 그러고시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겁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거를 받아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소송 가면 소송 갈 수도 있는데 소송 가면 어차피 웨스팅하우스가 져요. 왜냐면 원래 그 전에 기술점수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소송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4월 26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잖아요. 한마디로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미국 웨스팅하우스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원자력을 차라리 협력해서 수출을 팔로 개척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당연히 우리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원전을 최근에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독일 같은 경우는요. 독일은 원전 안 합니다 이제. 프랑스 일부 운용할 거고요. 그럼 누가 제일 많이 쓰느냐? 동유럽하고 플러스 중동이 원전을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원전을 제일 많이 지을 예정입니다. 근데 동유럽하고 중동인데 중동은요 미국한테 별로 감정이 안 좋아. 사우디가 현재 미국과 사이가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여기서 웨스팅하우스가 한국하고 협력해가지고 한수원하고 협력해가지고 중동 원전 수자로 가면 사우디가 좋다고 그냥 미국 거 선정하겠습니다.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선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그래도 이 소송으로 질질 끌려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오늘 오르는 거는 원전 관련주 오르는 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었다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로열티를 지급하고 웨스팅하우스랑 차라리 같이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내용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앞으로 원전 수출 못해요. 이렇게 되면 다 미국 웨스팅하우스하고 허락받고 해야 돼요. 우리는 엄청나게 노력해가지고 원전 수출 따고야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돈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근데 나눠서 주겠어요. 그거라도 좀 하는 게 차라리 나은 거다 해서 오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과거 팬데믹 전염병 이후에요. 시대가 항상 변하는데 유스티니아스 역병이 있었어요. 옛날에 로마 제국 때. 그때 그 역병 퍼지고 나서 로마 제국 멸망했거든요. 그 중세 시대 전체 인구의 7억 명 중에 2억 명을 사망케 만든 흑사병 같은 경우도 그것 때문에 중세 봉건 제도가 붕괴되면서 르네상스가 딱 일어나고 시대가 변합니다. 근데 지금은 뭡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뭐예요? 자국 우선주의. 자국 우선주의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자국 우선주의가 아닌 거죠. 뭐 미국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있는 겁니다. 현재. 근데 그런 식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 자, 관련주로 철강 및 원전 관련주 좀 보시면 이걸 왜 같이 한 번에 엮었냐면 미국의 규제가 들어갔던 산업이었고 미국 규제가 들어갔다가 이제 철강을 이제 규제가 풀리려고 하고 있고 그 규제가 다시 원전 2차 반도체로 좀 가고 있어서 같이 한번 엮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TCS, 포스코홀딩스, 한전기술, 우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전 관련주들은 지금 계속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렇게 되면 팔로가 조금이라도 차라리 우리나라 수주가 다 하고 고생은 우리나라가 다 해도 미국에 좀만 돈 좀 떼주면은 이제 수출은 가능하니까 돈 좀 떼주면 수출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좀 긍정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원전 관련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철강 관련주들은 요 종목들 그러니까 2차 전지하고 철강이 동시에 되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드립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업황 개선 기대감과 미국 관세 부담 문제 해소랑 관련돼서 지금 초록불을 주시면서 철강과 또 원전 관련주로 지금 5종목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TCC 스틸, 포스코홀딩스, 한전기술, 우진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시간 관계상 노란톡방 안에서 이어서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는요,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요, 화면에 가져다 비추시기만 하셔도 노란톡방 입장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 꾹 누르시고 무료로 입장하셔서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이런 정보들 다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요. 또 라이브 방송도 노란톡방 안에서 이어서 하니까요. 노란톡방에서 다양한 정보 다 받아가 보셔서 또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면요. 오늘은 또 항공우주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스페이스X 우주선이죠. 스타쉽이 발사 승인을 받고서 최초로 발사 시험 비행에 나선다는 소식과 또 국내통신 3사의 통신 판매 등 사업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소식까지 있는데요. 500억을 투자해 전남에 발사체 단조립장을 설립한다는 뉴스에 또 우주항공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을 파견한다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며 또 이와 관련된 관련주들 또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전문가님 초록불일까요? 빨간불일까요? 네, 일단 초록불로 지금 얘기 드리고 싶고요. 방산주는 우주항공이나 방산주는 제가 계속 초록불로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자, AP위성이 좀 아쉽긴 하죠. AP위성 지난번에 우주항공 관련 했을 때 인텔리안테크로 수익 내고 AP위성을 가지고 AP위성 손절했는데 물론 손실은 크지 않습니다. 조금 손절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우주항공 방산주 우리가 좀 같이 볼 필요가 있다. 좀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어떻게 좀 보셔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사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북한의 의용군 참전 관련해서 확전 양상을 좀 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하고 방산 관련주가 동시에 오르고 있는데 방산 관련주가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 이슈하고 추가적으로 폴란드 국영 방위산업체 PGG라는 PGG거든요. PGG 세바스찬 흐바위크 회장이 우리나라 방문하기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폴란드가 이미 엄청나게 우리나라 방위산업 무기를 다 샀잖아요. K2 전차부터 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K9 자주포, 그 다음에 FA50 전투기 이렇게 많이 구매를 했는데 추가 또 방문을 하면서 또 가끔 얘기들이 좀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방위산업 관련주도 좀 올라가고 있고 반면에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조금 괜찮은 건 뭐냐면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때문에 이거 괜찮은 거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때문이긴 한데 그냥 굳이 이유를 하나 갖다 붙이자면 러시아 와그너 그룹 휴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러시아에서 와그너 그룹, 용병부대죠. 와그너 그룹이 용병부대인데 이 용병부대인 와그너 그룹이 휴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얘네들이 싸우다 이게 힘든 거죠. 네, 힘든 건데 근데 우크라이나는 휴전할 생각이 없어 전혀.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 휴전 안 할 거예요. 절대로 휴전 안 할 거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러시아가 휴전하고 싶어도 전쟁은 마음대로 시작했지만 끝내는 건 마음대로 못해요 절대로. 그 다음에 UAM과 연관되어 있는 우주항공을 우리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UAM이라면 도심항공교통이라고 합니다. 도심항공교통이 우주항공하고 연결돼 있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도심항공교통하고 그 다음에 우주항공 기술력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모빌리티가 같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러면서 드론 관련주들이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방산, UAM, 우주항공 다 같은 맥락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은 지금 방산주하고 연관성을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차트를 보시면서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그렇게 아주 잘 좋지는 않습니다. AP위성이 오늘 올라갔다가 지금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거든요. 반납하고 4% 정도 있는데 AP위성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이고 인텔리안테크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그냥 보합권 흐름이에요. 보합권 흐름인데 오늘 우주항공 관련 이슈가 있었지만 사실 방산의 이슈로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산의 이슈로 보시면 제가 현재 노란투구시 오픈 채팅방에서 종목 얘기 드렸고 이 방송에서 제가 종가 배팅주로 얘기 드렸던 종목입니다. 오늘 대우조선해양이 무려 6%를 상승. 이것도 방산주죠. 왜 방산주입니까? 대우조선해양이 잠수함 만들고요. 군함 만들거든요. 근데 이 방산주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현재 한화가 인수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한화가 인수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이 인수 작업 제가 방송에서 한번 뭐라 했어요. 공정위가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냐. 다른 나라 다 인수하는 거 다 찬성하고 다 했는데 우리나라 공정위만 지금 아직 인수 허가가 안 났거든요. 우리나라 공정위 도대체 어느 나라 공정이냐 하면서 제가 뭐라 했더니 공정에서 우리 방송을 봤나 봐요. 빠르게 추진하고 있답니다. 네,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팍스미팅 방송이 되게 유명한 겁니다. 자, 여튼간에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그러면서 인수가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중요하게 이제 방위산업 관련 주기도 하고 조선주기도 한데 조선주 쪽에서
실적은 턴어라운드 될 거고 방향성은 더 추가될 거고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국 항공우주를 사실 보유 중에 있습니다. 보유 중에 있는데 오늘 5% 급등이죠. 한국 항공우주도. 한국 항공우주도 보유 중에 이거는 이제 제가 수익신혼등에서는 가지고 나오지 않았던 종목이고 그 전에 제가 팍스니티 한방에 기막 투자해서 한국 항공우주 보유해서 계속 끌고 가고 있어요. 계속 제가 끌고 가고 있는 종목. 이 종목은 끌고 간 지 또 되게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5% 넘게 급등 중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 방송 TV 방송만 딱 보셔도 이런 종목 다 하나씩 다 얻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한국 항공우주 심지어 추가매수 타이밍까지 제가 잡아드렸어요. 추가매수 타이밍까지 잡아드렸는데 추가매수 타이밍을 제가 2주 전에 제가 잡아드렸거든요. 이것도 잠깐 보여주고 싶은데 제가 보시면은 이게 한번에 기막히 투자 방송 내용이거든요. 2주 전에 4월 2일 날 제가 한국 항공우주 추가매수 타이밍까지 얘기드렸어요. 4월 2일 날. 4월 2일은 이날이거든요. 이날 추가매수 해라. 예. 추가매수, 지금 여기서 추가매수하고 추가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항공우주도 역시 방위산업 관련주. 한국 항공우주가 방위사업 UAM.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도시항공교통, 그 다음 추가로 우주항공까지 셋 다 정확하게 다 엮여 있는 종목이에요. 그 한국 항공우주는 심지어 뭐가 여러분 들어가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 항공우주 인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피인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호재가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한국 항공우주는 추가적으로 더 이슈가 더 있는데 그걸 좀 이따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이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우주항공 쪽보다는 우주항공 쪽을 집중적으로 보시려면 한국 항공우주가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쪽이 훨씬 나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 항공우주가 약간 비슷한 컨셉으로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을 동시에 가고 있는 회사가 제노코예요. 제노코 같은 경우인데 제노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등주라고 보기는 힘드니까 제가 봤을 때 한국 항공우주에 좀 집중하시는 게. 그 다음 저궤도 위성 통신 관련해서는 AP위성이 사실 가장 좋고 인텔리전테크가 가장 좋은 조합이긴 한데 그 조합보다는 저는 차라리 우주항공 쪽 보려면 한국 항공우주 살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종목들 좀 내용을 좀 보자면은 우리는 이제 한국 항공우주가 결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인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주항공, 방산 둘 다 컨셉을 잡으려면 한국 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겠죠. 그리고 대우조선해양도 전 방산으로 컨셉을 잡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로지 우주항공 저궤도 위성통신으로 본다면은 AP위성 정도가 현재 지금 볼만하다. 근데 AP위성 같은 경우 대주주가 매도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고 AP위성 같은 경우는 단기 시세가 제일 잘 나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지금 KF21 보람의 창세전투기거든요. 창세전투기에서 이번에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공대공 미사일 발사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이거 성공적으로 마치니까 중국, 일본 네티즌들이 부들부들 하더라고요. 한국, 저거 쟤네들이 저런 것까지 했다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그걸 성과를 깎아내리는데 중국하고 일본 애들이 이렇게 부들부들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빨리 이거 양산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우주항공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에 방산주와 연관성을 확인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초록불을 주시면서 지금 관련주들 언급해 드렸습니다. AP위성, 한국항공우주, 대우조선해양,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 4종목을 지금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와 관련된 또 이슈들, 또 종목들에 대한 상담들, 얘기들 다 노란톡방 안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는요.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화면에 가져다 비추시기만 하셔도요. 노란톡방 입장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 꾹 누르시고 입장하시면요. 오늘 전문가님이 갖고 오신 종가 베팅 종목에 대한 또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다 노란톡방 안에서 제공해 드리니까요. 받아가 보셔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장 중이기 때문에요. 장 마감까지 1시간도 안 남은 상황이기에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종가 베팅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전문가님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종가 베팅 종목입니다. 사실상 기술적인 흐름은 상당히 좋죠. 상당히 좋은 형태고요. 120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단기 이동평균선 상향 돌파하고 있죠. 자, 종목은 SL입니다. SL인데 이거 자동차 부품 관련주거든요. 이거는 제가 무슨 컨셉으로 가지고 나왔냐면 미국이 자꾸 우리나라를 규제하는 컨셉 때문에 이거 가지고 나온 건데 SL은 현대차, 기아에다 자동차 부품 납품하는 것뿐만 아니라 GM과 포드에도 부품을 납품합니다. 그래서 다방면 다각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전기차 부품에 상당히 강점이 많은 헤드램프나 이런 쪽 만드는 회사인데
상당히 실적도 좋으니까요. 이 종목 반드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L 종가 배팅으로 충분히 공략 가능한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가에 충분히 공략해볼 만한 종목으로 지금 SL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전략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